네, 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하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1년 정도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재직을 했었고 한 2년 정도 좀 공백이 있었다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회사에 입사를 다시 하게 된 하는 여자입니다. 11년 동안 외국계 기업 재직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휴식기를 갖게 되시는데 일단 그 이유가 궁금해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2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그런 2세 어떤 그런 준비를 꾀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임신을 하더라도 왠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눈치가 보일 것 같은 느낌? 일단 그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제가 뭐 생각을 해보건데 뭐 이렇게 아예 그냥 퇴사를 하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었겠으나 육아휴직이라는 또 방편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는 임신을 먼저 하는 거가 먼저 퍼스트 스텝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하기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나이도 그렇고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11년이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또 일이 또 맞았으니까 11년 동안 일을 했을 거고 그 일이나 뭐 회사나 직장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좀 컸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 정도의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 중에 결혼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냥 그만두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긴 해요. 제 주변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수입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버는 게 그냥 안 벌어도 별로 그만인 정도의 수입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뭐 저도 남편이랑 사실 뭐 수입이 거의 같고 있다면 제가 조금 더 많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만두면 그냥 수입도 당연히 반토막 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쌓았던 커리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여자들도 사실 커리어를 거기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나랑 좀 잘 안 맞는다라는 고민도 좀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고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노동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 솔직히 이제 약간 결혼했으니까 기대 구석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사실 한편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커리어보다도 조금 그런 멘탈 피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하늘을 볼 수 없는 하늘 봐야 별을 따잖아요. 아 네네네. 하늘을 갑자기 하늘이 나왔네. 일단 본인을 좀 더 생각한 결정이었군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죠. 뭐 실례지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그 남편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당시 11년차에 연봉 수준은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와. 부장 직급이었습니다. 아, 또 외국계 기업이면 또 진급이 좀 빠른. 그렇죠. 제가 부장의 외모는 아니지만 아,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가지고 아무도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막상 또 쉬니까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첫 1년 정도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그냥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사실 제가 퇴사하고 나서 여행도 2번이나 갔었고 네. 그렇게 그냥 즐겁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쉬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 해방감을 만끽을 했죠. 알람 없는 아침. 아, 그쵸.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죠. 초반 몇 달은 그냥 그렇게 훌쩍 지났던 것 같아요. 그때 하늘을 또 볼 수 있게 됐고 여유가 생겼고 그렇죠. 1년 정도는 그게 좀 만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분이 계속 2년 차에도 여전히 유지가 되던가요? 그 2년 차 때 코로나가 터졌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뭐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바깥 출입도 잘 못하게 되고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아마 그 시기는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남들이랑.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걸 느껴져요. 이제 가끔 이제 뭐 회사 다니는 동생이랑 뭐 오랜만에 만난다.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회사 다니고 뭐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그쵸.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웬만한 그냥 식당에 갈 때는 사실 가격표를 보지 않았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의식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메뉴판을 의식하고 있구나.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조금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긴다고 해요. 이거는 근데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만둔 분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솔직히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의 뭔가 타이틀이 없을 때 뭔가 느껴지는 그런 약간의 좀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위치에서 오는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뭐 그렇죠. 가치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회사를 다닐 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팽개치고 저는 그냥 쿨하게 나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뭔가 그냥 나는 주부가 된 거예요. 뭐 어디선가 뭐 설문조사 하는데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전업주부인 거예요. 회사를 다녔다가 그 리듬을 겪었던 사람이 그만뒀을 때 느껴지는 뭔가의 그런 자격지심 같은 느낌? 회사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좀 이걸 다스려야 되지? 내 자긍심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죠, 대신. 그럼 이제 2년간 또 쉬시면서 어떤 뭐 부업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신 거예요? 올해 이제 2022년 들어서 아 이제 좀 뭔가 다른 걸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직 회사를 다닐 생각은 없었고요. 네. 진짜 그냥 최저 시급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좀 하자라고 해서 좀 프리랜서로 이것저것을 좀 해서 뭐 영어 가르치는 것도 좀 잠깐 하고. 그러면 그게 좀 만족스럽다면 뭐 직장으로 다시 회귀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좀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느낀 감정들이 있어요. 당연히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받았던 연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돈을 받았죠. 일주일에 이틀만 나가긴 했는데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받았으니까 월급은 아, 네, 월. 나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그거의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또 이 밖에 나가서 처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나를 그냥 거기 학원에서 그냥 뭐 애들 영어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그냥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는 영어 선생님이죠. 뭐 여의도에서 막 퇴근하고 오는 워킹맘이라든지 뭐 애를 데려다주는 그런 거를 볼 때 아 나도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아, 더 잘 나가는 사람이요. 약간 이제 괜히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오고 나니까 뭔가 내가 걸쳤던 그 타이틀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러면 재취업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50% 정도 있는 것 같고 네. 나머지 50%는 다시 회사 생활을 하고 싶어졌어요. 저도 이제 되게 사회적인 사람이고 뭔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걸로 성취감을 얻고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더라고요. 근데 2년 동안 쉬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치지는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물론 뭐 1, 2년 그냥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 신입으로 뭐 그냥 그만둔 사람이 그렇게 1, 2년을 쉬었다가 다시 찾기에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본인이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와 어떤 경력을 자기가 쌓아놨다면 실제로 얘기하자면 그래도 5년 이상 정도는 경력을 쌓고 나서 한 커리어 내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은 좀 휴식을 하고 싶다, 조금 쉬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한 1년 정도 쉬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쉬다 보면 사실 좀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자기가 다시 보여줄 수 있고 면접에서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면접에서 내가 어떤 에너지와 어떤 분위기를 풍기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자기가 보여주는데 나는 자신 있다. 저는 그런 분이라면은 충분히 1년 정도 쉬는 게 그렇게 뭐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재취업도 충분히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자신감만 있다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번에 들어간 회사는 이제 외국계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다 이해를 해줬고 제가 또 면접에서 그만큼 내가 2년 쉬었지만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내가 너의 회사에 가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인상을 제가 확실하게 제가 어필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면접에 그냥 됐어요. 돈을 확실히 또 어느 정도 챙겨주는 회사였다. 이것도 좀 맞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돈이 좀 중요한 포인트.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원래 경력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연봉 협상에서도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절박한 상황이 있고 아쉬운 상황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양보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 협상을 할 때는 굉장히 본인이 그래도 내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수준을 받고 내가 가야 내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일할 때 더 좀 힘을 내서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라도 저는 좀 그 협상을 좀 했어요.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돈을 조금은 타협을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을 받으셨다 그러고.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됐을 때 중요했던 게 머니 그리고 두 번째가 직무.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겪어봤던 경험했던 섹터기도 했고 산업군인 같기도 했고 이 롤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이 다 제가 해봤던 업무들이었어요. 유사했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막 배워야 되고 막 이러면은 사실 훨씬 제가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마당에 그런 걸 하려면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안전한 길을 택했죠. 포인트가 뭐 돈도 돈이었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이거는. 있는 인더스트리의 업무였다. 네, 이제 마지막 또 질문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누님. 그 대한민국에 수많은 경력 단절 인원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한테 나는 이런 심정이었고 이렇게 극복을 했다. 특히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저의 케이스가 많은 분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길이 있다.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두신 분들은 사실 1, 2년 정도를 쉰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쌓은 경력은 절대 도망가지 않거든요. 어디 가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고 나의 이력서에 굳건히 남아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사실 너무 번아웃되고 지쳤을 때는 쉬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모티베이션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2년간 쉬었다가 진짜 이제 진짜 회사 다시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회사를 들어오니까 훨씬 옛날에 했던 것보다 더 에너지도 있고 회사 일도 재밌고 다니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마치 신입이 된 것처럼. 그렇죠. 어, 그렇게 초심을 다시 한번 리프레싱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요, 사실. 잠시 쉬고 더 큰 도약을 해라. 누님은 그래도 지금 엄청 만족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회사에. 3주째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년 뒤에 다시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때 또 막 얼마나 찌들어 있을지는 제가 봤을 때 이직하셨을 것 같아요.